안녕하십니까.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조경 계획 파트에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조경 기능사에서 전폭적인 개편이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기존부터 공부했던 분들 중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 많이 생겨서 이제 보충 수업 형태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내용으로 보면은 조경 계획에서 설계까지 다양한 분야를 제가 하게 될 건데, 우선은 기존 시스템과 좀 다르게 강의를 하면서 이론 부분과 그 이론을 별도의 예습이나 복습 없이 바로 문제에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예습 복습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문제가 풀려서 너무 좋다. 그런 형태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좀 기대도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조경 기능사 조경 계획 편에서 자, 우선은 조경 업무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88페이지 펼치시고요. 자, 88페이지에서 조경 업무는 크게 시공과 관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잘 짜여진 계획과 창의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창의적인 설계에다가 밑줄 그을게요. 그리고 별표 칩니다. 이 부분 파트로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내용으로 좀 보자면은, 자, 조경 업무는 크게 시공과 관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는 잘 짜여진 계획과 창의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시작된다. 계획은 플래닝이고 설계는 디자인이죠. 우리가 보통 계획하는 사람들을 조경 계획자 혹은 이제 조경 설계자, 조경 시공자, 조경 원예자, 여러 가지 그 직업의 루트가 있는데, 보통 계획 같은 경우에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상을 짜는 일이라고 해요. 순서는 목표를 세우고 분석을 해서 구상을 해서 계획을 짠다까지가 조경 계획이 되고, 설계 파트에서는 설계가 있는데 그냥 설계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기본 설계랑 실시 설계가 있죠. 이건 뒷부분에서 조금 자세히 할 건데, 이 파트에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키워드가 뭐냐면은 요거 조경 설계는 주관적이고, 설계자의 주관과 또 전문성 있는 직관적, 그리고 창의성, 예술성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를 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게 나왔을 때, 조경 계획은 계획자의 개인적인 전문성에 의존한다. 틀리죠. 계획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어떻게 내야 됩니까? 일반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문헌을 찾아본다든지 자료를 조사한다든지, 또 수치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명제적이다, 수치적이다, 논리적이다, 객관적이다, 또 합리적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할 때는 계획은 그렇구나. 그걸 토대로 설계를 하는데, 설계는 설계자의 주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소리는 개인적이라고도 봐도 되겠죠. 그리고 직관적, 창의성, 예술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과 체험과 미적 감각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중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로 나오는데, 조경 계획은 계획이야, 계획. 주관적인 전문가적 입장에서 결정한다. 글만 보면 틀린 게 아닌 것 같지. 자, 근데 뭐가 틀렸어요? 일단은 주관적인, 그죠? 전문가적이더라도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딴 얘기 튀어나오면 계획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설계가 돼야 된다. 자, 조경 계획은 창의적, 효율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계획을 창의적으로 세워야 돼.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 효율적은 뭐로 들어가요? 효율적은 상관없겠는데, 창의적은 뭐로 들어가요? 계획이 아니라 설계죠. 그죠? 그리고 조경 계획은 구상, 분석, 계획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순서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기는 할 건데, 실질적으로 정답은 구상, 분석, 계획이 아니라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상을 나중에 하고 제일 마지막에 계획 순으로 들어갑니다. 됐죠? 그러니까 뭔가를 구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놀이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도시계획을 세워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거기가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고저가 어떻게 되는지, 토질은 어떻게 되는지, 토성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거에 대한 필요한 게 분석이라고 그래요. 분석 혹은 조사. 그죠? 분석을 통해서 구상을 하고 그 구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화 시켜야 되죠. 그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 설계는 계획에 포함되고 실시 설계는 설계에 포함된다. 이게 이제 옛날에 공부하던 분들은 이렇게 또 나왔었어.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과거에 강의를 할 때는 계획에 설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실무자들 출신 이제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획자가 설계를 하기도 해요. 뭐를? 기본 설계를. 근데 이게 이제 2022년부터는 아예 이제 명제화돼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 설계는 어디에 들어가요?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실시 설계, 기본 설계가 둘 다 합쳐서 설계에 들어가. 물론 답은 없지. 그죠? 다 틀렸으니까. 이거 예시니까 예시. 자, 넘어갑니다. 자, 맥하그. 자, 내용을 좀 보자면은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맥하그 위에서 한 5번째 줄 정도 보면 특히 맥하그는 경제성으로만 치우치기 쉬운 환경계획을 자연과학적 근거에서 인간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의 창조에 기여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생태적 결정론을 정리하였다. 자, 여기다가 맥하그에다가 밑줄 긋고 별표 2개 칠게요. 자, 쳤습니까?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제가 이제 요번 파트 강의에서 학자 이름 딱 2명만 대줄 거야. 많지 않아. 보통 학자 이름 튀어나오고 외국 사람 튀어나오고 무슨 내용 나오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맥도날드를 좋아하는 아저씨야. 맥하그. 맥도날드, 이안 맥하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도면 중첩법이라든지 이런 거 뭐 다양한 걸 했지만은 기능사 파트에서는 딱 요것만 하면 돼. 생태적 결정론이다. 생태적 결정. 원래는 조경계획의 접근 방법은 물리 생태적 접근 방법, 시각 미학적 접근 방법, 사회 행태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맥하그는 뭐다? 자연 생태적 결정론이에요. 자, 키워드 뭡니다? 경제성으로만 치우치기 쉬운, 그렇지, 돈이 중요하긴 하는데 환경 계획을 세울 때 돈이 치우치지 말고 자연과학적 근거에서 인간의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의 창조에 기여하도록 하는 관점이다.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문제, 다툼, 시기, 미움, 우울증, 분노, 요즘 분노장애 있어.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경 어떤 그 환경 계획이라든지 혹은 이제 새로운 환경의 창조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연계는 생태계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태적, 그죠? 생태계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생태적 질서가 인간 환경의 물리적 형태를 지배한다. 생태적인 질서가 인간 환경의 물리적 형태를 지배한다. 자, 됐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맥도날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맥도날드를 먹을 때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냥 먹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너른 푸른 들판에서 숲과 꽃과 나무와 새들이 지저귀는 곳에서 맥도날드 빅맥을 딱 먹어. 얼마나 맛있겠어. 피크닉이잖아. 그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누가? 맥도날드 좋아하는 맥하그가. 자, 됐죠? 요거로 이제 넘어가서 어떤 유의 문제가 나오고 이게 어떤 식으로 헷갈리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요게 보통 기능사 시험 1년에 한 4번 정도 보는데 그 4번 중에 4번 다 나온다고 보면 돼. 한 번 빼고 다 나온다. 요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됐죠? 자, 다음 맥하그의 생태적 결정론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인간 행태는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행태 튀어나오지. 그럼 무조건 이거는 맥하그랑 상관이 없어. 행태가 튀어나오면 무조건 맥하그랑 상관이 없어. 자, 그 조경 계획 접근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리 생태적 접근 방법이 있고 시각 미적 접근 방법이 있고 사회 행태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문제 나올 때는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보기 답이 아닌 거 형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인간 행태자들이라는 거. 야, 사회 행태적 접근 방법에 들어가요. 환경계획은 경제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쵸? 맞죠? 맞죠? 자, 다만 메카그가 얘기하는 거는 경제성으로 치우치기 쉬운 것을 그렇지 않아. 경제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관점이기 때문에 요것도 아닌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인간의 환경 문제와 별개로 새로운 환경 창조에 기여해야 한다. 아니죠. 인간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창조, 환경 창조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개자가 들어가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리고 미적 질서를 파악하여. 미적 질서를 파악하여. 뭐가 나와? 요거 튀어나오죠? 요것도 메카그랑 상관이 없어 보여. 다 틀렸어. 그럼 메카그랑 상관이 있는 건 뭡니까? 딱 정확히 요거밖에 없어. 자연계는 생태계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면 따라서 생태적 요딴 얘기 튀어나와야 돼. 질서가 인간 환경의 물리적 형태를 지배한다. 그래서 좀 헷갈리게 내자면은 아까 문제에 보지만은 인간 행태는 생태적 질서의 지배를 받는, 오, 선생님. 생태적 질서가 인간 환경의 물리적 형태를 지배한다. 뭐가 다른 거예요? 딱 하나 다르지. 행태자 들어가지. 행태자 들어가면서 여기서 요로 들어간단 말이야. 행태가 뭐냐면 그냥 인간의 어떤 그 사례, 어떤 어디를 가느냐,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하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 요런 거 얘기해.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 자연과학 쪽보다는 인문과학 쪽에 들어간다. 사회 행태적 접근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적. 됐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골드 들어갈게. 골드. 금. 딱 보면 알겠지만 금의 레크레이션 조사, 뭐 계획 조사, 레크레이션 조사, 뭐 조사 접근 방법.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이게 골드의 레크레이션 계획 접근 방법이라고 나오는 게 제일 많고, 골드자 빼고 그냥 레크레이션 조사 접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어찌됐건 간에 접근 방법 튀어나오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5가지가 보이면 이거 골드 문제네 라고 보시면 돼요. 학자 이름 맞추는 거 안 나와. 골드인지는 알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쉬우니까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내용을 보자면은 자원 접근법이 있어요. 제가 거기 표에 보면은 89페이지 맨 위에 있죠. 별표 3개 치고 몇 줄 겁니다. 골드의 접근 방법. 자, 이 중에서 자원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경제 접근법, 종합 접근법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나오더라도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할 때 답이 아닌 걸로 그냥 예시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자원접근법은 물리적 자원 혹은 자연 자원을 이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사시사철 좀 추운 나라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에서 산이 이렇게 있네. 그럼 이쪽을 뭐로 만든다? 스키장을 만들어야겠다. 레크레이션. 스키장. 요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자원접근법이에요. 어렵지 않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자, 골드 하면 뭐야? 금이잖아. 경제접근법.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 경제적 기반이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방법, 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물론 중요하지. 돈만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경제접근법은 돈이 좀 강조가 많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쉽기 때문에 문제 안 나와. 그리고 종합접근법은 4가지 접근법 중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모아서 접근하는 방법이 종합접근법이야. 이건 긍정적이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1, 4, 5번은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면 요 2개가 반복해서 나와. 자, 활동접근법 내용 들어갑니다. 활동접근법에 밑줄 긋고 행태접근법에도 밑줄 긋고 그 부분에서 중요라고 체크를 할게요. 중요. 자, 과거 레크레이션 활동의 참가 사례가 레크레이션 기회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 자, 이게 뭐냐면 과거의 레크레이션이지. 자, 과거 하면 누가 생각나? 과거 하면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자, 활머니. 따라해 볼게. 창피하지 마. 괜찮아. 그냥 나도 하잖아. 활머니. 선생님, 활머니요? 활동적으로 객관식이니까
활자 튀어나오면 과거의 레크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 튀어나오면 활동이야. 선생님 그러면은 행태는 뭡니까? 사람이 이용자의 행동 패턴이라고 보면 돼. 아니 맨날 행님아 어디 가는 거야? 행님아 어디가? 행님아 어디가? 이용자, 사람이 튀어나와.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헷갈리게 되자면 과거 이용자의 행동 패턴. 선생님 과거니까 할머니 아니에요? 아니야.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행태, 과거가 들어가더라도 이건 레크레이션이 중심이고. 그죠? 자, 그래서 밑줄 긋을 때 암기할 때는 과거가 중요합니다만 밑줄 긋을 때 레크리에이션에다 밑줄 긋고 그럼 활동. 그리고 이용자에다 밑줄 긋고 행태. 행님아 어디가? 과거가 있건 없건 됐죠? 이용자가 나오면은 혹은 사람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 행동 패턴 나오면은 행태 됐죠? 자, 실제 요 내용이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골드의 레크레이션 계획 접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활동 접근법은 활동 접근법 할머니 과거가 맞네. 근데 뭐 하나가 더 붙어야 된다 그랬어. 레크리에이션. 선생님 과거 이용자의 행동 패턴인데요. 그럼 활동 접근법이 아니라 이건 뭐가 돼야 돼? 행태 접근법 돼야겠죠? 잘 따라오고 있지? 행님아 어디가? 물리적 자원 혹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거 뭐야? 자원 접근법이잖아. 그죠? 이거는 답이 아니지 당연히. 이것도 답이 아니고. 자, 경제 접근법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경제 접근법. 돈이 중요하다 그랬죠? 과거의 레크리에이션. 선생님 과거 튀어나왔고 레크리에이션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활동 접근법이지. 이것도 아니네. 그죠?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문제를 낸다고. 자, 그리고 종합 접근법은 예상 구묘에 따라서 결정되는 방법이다. 이거 뭐예요? 경제 접근법이지. 그죠? 자, 1, 2, 3, 4 전부 다 정답이 없는 거야. 이게 왜 없는지를 아는 거야.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넘어갈게요. 자, 조경의 추진 과정. 자, 왼쪽에 88페이지의 조경의 추진 과정 밑줄 긋고 표죠, 표. 별표를 3개 칩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도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어쩌다 한 번 안 나오고 이 부분에서 문제를 2문제를 낼 수도 있고 3문제를 낼 수도 있고. 자, 봅니다. 자, 우선은 내용을 쭉 보자고. 처음에 계획을 하죠. 그죠? 계획은 창의적으로 해야 돼요, 선생님. 창의적이라 그랬어요. 개인적이라 그랬어요.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 맞아? 아니죠. 구체적이고 명제적이고 합리적이고 그죠? 수치화시키고 계획이야. 그죠? 설계는 설계자의 창의적 계속 공부했잖아. 그죠? 그리고 시공을 하고 그거에 맞는 시공을 하고 잘 관리되도록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목표 설정부터 환경 분석 쭉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제일 먼저 목표 설정 들어가 볼게요. 목표 설정은 시험 문제 일단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너무 쉬워. 목표 설정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대상 설정이라고 보면 돼. 자, 내가 어떤 녹지를 조성하고 혹은 뭐 놀이터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용자를 누가 할 것이냐? 어린애를 할 것이냐? 근데 여기는 좀 어르신들이 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거나 좀 위험한 것보다는 좀 휴게 시설 혹은 사교 시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드는 목표 설정을 한다. 대상 설정을 한다. 쉽지. 그러니까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 자, 그러면은 환경 분석, 기능 분석, 법률 검토 보이죠? 거기 보이죠?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친 다음에 요 밑에다가 적습니다. 기초 분석. 자, 분석을 한다. 자, 그리고 그거를 종합 분석을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 조경 추진 과정에 대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순서 맞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2문제가 나오냐면 환경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혹은 이제 기본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그 추진 과정은 무엇이냐 설명도로 놓고 종합 분석이냐 법률 검토냐 이런 거 맞추는 거 나오겠지. 자,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순서. 다음 중 순서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딴 문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그냥 외우려 그러면 분명히 헷갈리게 돼 있어. 자, 일단은 자를게.
자, 잘랐어. 내가 아까 얘기했죠. 기본 설계가 계획에 안 들어가. 이제 기본 설계는 무조건 설계에 들어가요. 됐죠? 이쪽으로 나눴을 때, 아, 선생님,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설마 유치하게 이제 시험 문제 막 기초 설계, 실제 설계, 이렇게는 안 나온단 말이야. 이거 순서를 막 섞어 놓긴 해도. 그래서 기본을 하고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실시 설계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시공, 그 다음에 관리는 이거는 뭐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여기까지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섞어서 내니까. 자, 근데 계획편에서는 딱 중심을 찾아. 구상을 해.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놀이터를 어떻게 만들까? 구상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일 먼저 목표 설정을 하는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니까 이거 생각 안 할게요. 제일 먼저 조사를 해. 내가 만들려고 하는 곳에 어떻게 토지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돼 있는가? 개발 제한 구역은 아닌가? 혹은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가?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혹은 이거의 토질, 토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기초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거를 뭐 딱 나눠져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뭐 철수야 환경 분석해와 영희야 기능 분석해와 민호야 법률 검토해와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걸 모아서 아, 이곳은 이런 곳이구나라고 종합 분석을 해요. 합쳐서 분석이야. 기초 분석하고 종합 분석. 됐죠? 객관식이니까 용어는 하나하나 알 필요 없는데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야. 그걸 토대로 구상이라는 거래. 구상. 그리고 나서 기본 계획을 해요. 요거 생각하지 마. 이거 신경 쓰지 마, 아직은. 기본 계획을 해요. 기본 계획. 그걸 토대로 어떻게 설계를 하는 거야. 설계도 신경 쓰지 마, 지금은. 그리고 실제 내용에서 요딴 식으로 문제 유형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들이. 좀 딱 보자마자, 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는 못하니까 처음에 분석을 하는구나. 분석을 하는구나. 기초랑 종합은 뭐 당연히 뭐 이거는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리고 구상을 세웠으면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을 세워야지. 그죠? 자, 그리고 설계를 해야지.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본 설계, 실시 설계는 공부를 안 해도 풀 수가 있다. 기초 분석과 종합 분석도 공부를 안 해도 풀 수가 있다. 그죠? 요거에 대한 개념 파악만 하면 돼. 자,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분석하고 이걸 분석하고 종합을 했다면 이제 기본 구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공간 개념이 들어가요. 아, 자, 이제는 이제 뭐 어떤 조사를 다 끝냈고 이 곳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체적으로 이제 구상이 그 계획이 그 분석이 끝났다면 이걸 토대로 구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구상에 대한 내용에서 공간 개념이 들어가요. 공간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아, 대충 이렇게 내가 지어야지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야. 약간 이제 무슨 상세도나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볼. 강조되는 내용을 이렇게 싹 잘 그려가지고 이걸 토대로 대안을 준비해. 1안, 2안, 3안, 뭐 보통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좀 복잡해지니까 보통 이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이유 자체가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 위한 거거든. 자, A안, B안, C안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혹은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그래서 보통 이 기본 구상에서는 대안을 준비한다가 키포인트가 돼요. 대안을 준비한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대안 없이 그냥 클라이언트한테 자, 1안 요대로 만들 거예요. 어때요? 이러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1안은 이렇게 되고 2안은 저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비교 분석해 줘야겠지. 그래서 1안보다 2안이 좀 좋을 것 같은데 혹은 1안과 2안에서 적절한 모습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새로운 3안이 되겠지? 그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안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토지 이용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교통동선을 이렇게 짜고 시설물 배치를 이렇게 하고 식재, 하부구조,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리고 그걸 토대로 설계를 하는데 기본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도면 만드는 거야. 그죠? 보통은 이제 뭐 평면도, 단면도 이런 걸로 만들지. 그리고 실시 설계는 이거보다 실제 시공이 가능하도록 굉장히 자세히 만들어. 여기에서는 제가 여기 평면 상세도, 상세도 표현을 썼죠. 상세도.
근데 선생님 여기에 평면도 단면도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실시 설계에서 그 상세도가 아니라 평면도 단면도를 쓰기도 하거든. 실시 설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다 그냥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문제 나왔을 때 기본 설계는 평면도를 만드는 것이고 실시 설계는 평면 상세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개념 파악을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설계구나. 기본 설계구나. 그리고 실시 설계를 실제로 어떻게 시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 수 있도록 상세히 해주는 게 실시 설계구나. 이걸 이제 설계 기술자라고 그러죠. 그죠? 조경 설계 기술자.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그죠? 설계자.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시공과 관리가 있는데 시공은 식재 시설물. 이렇게 시공하는 거고, 직접 나르기도 하고, 배치도 하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설계 도면을 보면서 하겠죠. 야, 이거 몇 미터 간격으로 지으래? 나무 어떻게 심으래? 뭐 어떻게, 그 지주목은 몇 개를 세우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써 있거든. 설계도에. 그 내용대로 하고, 실제로 설계자가 나오거나, 대부분 설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설계자가 나와서, 우리 평면도나 이거대로, 도면대로 작업을 하는지를 감찰하고, 지시하는 거를 감리라고 불러요. 근데 감리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관리 쪽, 유지, 관리. 한번 지은 거를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넘어가서 조경의 추진 과정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퀘스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서는 뭐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돼. 제일 처음에 기초 분석을 한대. 그죠?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원래는 목표 설정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뺀 거야. 나오지도 않고. 자, 기초 분석을 했으면 원래 뭐가 있어야 돼? 분석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기초 분석이랑 종합 분석. 종합 분석, 여기 있는데요. 이건 일단은 틀렸어. 맞죠? 그리고, 선생님, 기본 구상이 여기 있는데, 구상을 먼저 해? 아니죠. 구상이 중요하다 했지만은 분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분석을 하고 구상을 해야 되잖아. 이것도 틀렸지. 그죠? 정확한 순서는 구상을 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구상을 한다. 맞죠? 자, 그리고 그걸 토대로 계획을 세운다. 선생님 이거 막 용어 다르게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적은 없어. 이 안에서 그냥 다 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한다. 그죠? 설계. 요건 쉽잖아. 그죠? 분석도 쉽잖아. 그죠? 기본 구상을 하고 기본 계획을 하고. 자, 됐습니까? 자, 문제 요거 비슷한 거를 계속 풀어줄 거야. 이 부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틀리지 않게끔. 요렇게도 내요. 요렇게도. 추진 과정으로 옳은 것은 자, 보자. 기본 구상이 어디 있나? 있어, 없어? 빼고 내는 경우도 있어. 빼고 내. 이 안에서 제일 옳은 것은 이런 식이 되겠지. 구상이 없으면 어떻게? 구상이 있어야 종합 계획을 하고 분석을 하고 막 이럴 텐데. 그죠? 자, 제일 처음에 가상으로 넣어보는 거야. 분석을 하죠? 그럼 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 뭐가 생략돼 있어? 기초 분석이 있겠지. 종합 분석을 하고 이 사이에 뭐를 넣어요? 원래 구상, 기본 구상을 하잖아.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우죠? 맞습니까? 계획까지가 끝이잖아. 계획은. 그 다음에 설계로 들어가서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하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요거기는 하지만 구상을 빼고 내기도 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경. 이거 똑같은 문제야. 이렇게 내기도 해. 이렇게 내기도 해. 야, 이거 굉장히 다양하게 모의고사 해준다잉? 그지? 자, 선생님 구상을 하는데요. 구상 앞에는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고 나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해요. 그쵸? 정답은 요게 되겠죠? 요건 틀렸고. 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조경의 추진 과정. 자, 이제 89페이지 1 자연인문 사회환경 조사 분석. 자연환경은 지형 및 지세, 기후, 토양, 식생 등. 그리고 인문환경은 인구구조, 역사, 문화유적, 종교 등. 사회환경은 교통동선, 기반시설 등. 이게 이제 기존에는 자연환경이랑 인문환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다가 22년도부터 이제 이런 게 튀어나왔죠. 자, 일단 어떻게 밑줄 그으면 되냐면은, 자연환경 밑줄 긋고, 지형 및 지세, 기후, 토양, 식생에다가 밑줄 긋고,
요게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조사 분석의 종류가 다른 것은 해가지고 1번 지형, 2번 기후, 3번 토양, 4번 교통 동선. 그러면 나머지 세 개는 자연 환경이고 하나는 사회 환경이 되겠죠. 요딴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어. 요거 자세한 거 내가 추가로 계속 설명해 줄 거야. 어렵지 않아. 계속 따라오면 돼. 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디 봅니다. 지형 및 지세조사. 지형 및 지세조사. 1번 토지는 한번 훼손하면 복구하기 어려운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는데 요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번에 지형도 등고선, 야, 등고선 나왔어요. 등고선 밑줄 긋기, 등고선. 등고선은 뒷부분에 강의에서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야. 거기 가면 계곡선이 어떻고 무슨 5개 등고선마다 하나씩 두꺼운 글씨로 두꺼운 실선으로 계곡선을 한다, 주곡선을 한다, 강곡선을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파트에서는 그냥 등고선이 뭔지만 알면 돼. 자, 이 선생님 이거 나이테인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 등고선이야. 자, 등고선이라고 하는 거는 요런 산이 있다고 볼게. 요거를 일정 높이대로 이렇게 잘라. 수평으로 이렇게 잘라. 그죠? 그걸 위에서 바라본 거야. 그러면 이쪽은 요 간격이 좁으니까, 그죠? 요 간격이 좁으니까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죠? 여기는 이 간격이 넓잖아.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됩니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등고선의 간격이다. 등고선의 간격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요 간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다시.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죠? 요 간격을 말해. 등고선의 간격은. 됐죠? 이해됐습니까? 자, 요거 그냥 개념만 파악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경사도. 경사도. 아이, 좋다. 경사도. 경사도에다가 경사도 분석 밑줄 긋고 별표를 4개 치세요. 그 조경계획 파트에서 경사도 분석 문제를 안 내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 특히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는 다른 데 뭐 계산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는 거. 기능사 쪽에서는 경사도 분석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하나에서 2개는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 쉬워. 한번 들어가 볼게. 경사도 분석은 일단은 경사도가 뭔지 알아야겠지. 자, 수직거리가 있어요. D래. 응? 수평거리가 있어. L이래. 세로 가로네. 그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게 1이고 이게 1이야. 그러면 요게 90도겠지? 90도겠지? 그럼 요거는 몇 도일까? 요거는 몇 도일까? 같이 얘기해. 괜찮아. 창피하지 마. 45도겠지. 야, 이게 왜 45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야,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정사각형에서 반으로 잘라놓은 거잖아. 그래서 45도야. 이게 90도인지는 알잖아. 그죠? 창피하지 마. 괜찮아. 그럼 예습 복습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합격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1이고 이게 1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건 45도야. 근데 조경에서는 몇 도 몇 도라는 표현을 안 써요. 몇 도 몇 도라는 표현을 안 써. 몇 프로다라고 써요. 자, 그러면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G는 L분의 D다라고 하거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됐죠? 자, 그럼 선생님 1 나누기 1 곱하기 100이 들어가거든. 곱하기 100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라고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2면요? 그럼 여기도 2면요? 이건 똑같이 뭐. 그죠? 100%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런 삼각형 말고 조금 길쭉한 삼각형 봐볼게요. 자, 경사가 이 경사는 100%인 거 이제 알잖아. 그죠? 여기가 경사도가. 그죠? 자, 요거는 여기가 1이고 이게 4래. 이거보다 이게 좀 경사가 완만해 보이기는 해.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경사도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이걸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죠? 4 곱하기 100이야. 그럼 몇 프로가 돼요? 25%가 되겠지? 선생님 왜 25%야? 계산기 두들겨 빨리. 25%가 되는 거야. 그죠? 이걸 경사도 구하는 방식이야. 자,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비례법 경사도라고 나오죠. 1대 N이라고 나와요. 밑줄 긋고 별표 하나. 비례법 경사도. 별표 하나 더 치자. 이거 둘 해.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걸 표현할 때 우리가 25%짜리 경사입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대 4 경사예요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선생님 이게 어디 봅시다. 이게 3이고요. 어? 요게 9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1대 앞에는 무조건 1이 돼야 돼. 1대 몇이 돼야 돼? 이거 몇이야? 3이야. 1대 3. 어렵지 않지? 어? 자, 그럼 선생님 이건 2고요. 요건 5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수시점 삭제하려나? 1대 2.5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는 20이고요. 요거는 1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1대 몇이야? 5가 되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 프로테이지가 돼요. 답 나옵니까? 야, 100분의 2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 100 떨어지니까 20%. 맞죠? 어렵지 않아. 아직까지는. 자, 조금 요거를 요렇게 대비를 해볼게. 등고선하고 경사도를 짬뽕해서 문제를 낼까 좀 어려워한단 말이야. 등고선의 넓이가, 등고선의 간격이 20m라고 볼게. 20m. 그럼 내가 요거라 그랬어? 높이라 그랬어? 높이라 그랬죠? 그럼 삼각형을 딱 그려봐. 등고선의 높이는 20m고요. 그죠? 맞아? 수평거리가 100m일 때 등고선의 간격은 20m고 등고선에서부터 직각되는 수평거리는 100m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비례법 경사도는 뭡니까? 1대 몇이라고 해야 돼? 5 튀어나와야겠지. 그죠? 복잡하지 않지? 등고선 도입을 해도. 그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이제 등고선 산출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예시 문제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은 괜히 머리 아프잖아. 이게 뭔 소리야? 뭐 이게 나누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고 센치가 있고 미터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거든. 결국은 이렇게 보면 돼요. 등고선의 간격이 20m다. 이거는 높이가 20m라는 소리잖아. 20이다. 그죠? 수직거리가 20이라는 소리네. 그죠? 그리고 축척이 1대 몇이야? 만이죠, 만. 그럼 평면거리가 2.5cm인데 이거는 선생님 센치고요. 요거는 미터예요. 맞아?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갑자기 머리 아파지거든. 그래서 같이 맞춰줘야 돼. 같이 맞춰줘야 돼. 이걸 센치로 바꾸든지 이걸 미터로 바꾸든지. 근데 축척이 나오잖아. 다른 거 없어. 지도상에서 평면거리가 2.5cm인데 축척이 만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걸 미터로 바꿔줄 때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요거 없애버리면 돼. 공 2개 없으면 100cm가 1m잖아. 그죠? 그래서 100을 곱하면 돼. 2.5 곱하기 100을 하잖아. 그럼 몇 미터예요? 250m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건 20m고요. 요건 250m가 돼요. 맞습니까? 요걸 나누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8%가 나온다. 자, 됐죠? 그럼 선생님, 비례법 경사도로 하면은 몇입니까? 1대 몇이 돼? 125 되나? 125? 맞나? 125. 12.5? 12.5가 되겠네. 그죠? 12.5. 맞아요? 요렇게 표현한다. 자, 그리고 요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그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거는 이제 문제는 아니고 이제 좀 알아두라고. 1대 1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건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지금 5분간 그것만 떠들고 있어. 그죠? 정확한 이등변 삼각형. 90도, 45도, 45도. 여기가 1, 1. 그럼 요건 몇 도? 45도. 몇 프로? 100%. 왜 100%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10분 전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봐. 요거 나누기 곱하기 100 한 거니까. 그죠? 1 나누기 1 곱하기 100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100%잖아. 자, 그러면 1대 1은 100%고요. 그죠? 1대 4는 25%고요. 1대 10은 10%고요. 1대 20은 5%예요. 그러면서 1대 0.5는 뭐예요? 굉장히 절벽처럼 어떻게 돼 있는 거야? 경사가 가파른 거지. 그건 200%네. 그죠? 100%가 끝이 아니야. 자, 그러면은 선생님 평행거리가
비례법 경사도에서는 평행거리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경사가 완만해진다. 요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자, 됐죠? 자, 그럼 넘어가니까 가장 경사가 완만한 것은 요딴 문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보입니까? 자, 가장 경사가 완만한 것은 1대1이요. 1대1이면 몇 프로야? 100%란 소리죠. 45도요. 45도 이거 몇 프로예요? 100%죠. 선생님 100%요. 이 세 개가 똑같네. 그죠? 아니, 3분의 1로 돼 있네. 1대3은 1대3. 요게 제일 완만한 거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됐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완벽해. 걱정 마. 이거 문제 무조건 풀 수 있어. 등구선의 간격이 40m인. 등구선의 간격이 40m라는 건 높이가 얼마라 그랬어? 높이가. 일단 이렇게 해놔. 요게 40m네. 그죠? 축척이 2만이래. 2만이래. 지도가. 1퍼 2만 지도가 있다. 인접한 등고선의 직각인 평면거리가 4cm다. 이건 선생님 센치고요. 이건 미터고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센치를 미터로 바꿔주라 그랬죠. 축척을 곱해야겠구나. 공 두 개를 없애면 자연스럽게 되네. 4 곱하기 200이니까 얼마예요? 800m가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평면거리는 800이네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40 나누기 80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그죠? 수직거리는 40이잖아. 평면거리는 800 나왔잖아. 그죠? G는 이렇게 구하면 되지. 비례법 경사도로는 어떻게 하면 돼? 비례법. 00 없으니까 4대 8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1로 바꾸면 어떻게 돼? 20이 나오지. 그죠? 산수가 어려우면 계산기를 쓰면 돼. 괜찮아. 자, 됐습니까? 비례법 경사도로는 무조건 앞자리 수를 뭐로 바꾼다? 1로 바꾼다. 1대 n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축척계산법. 원래 이 파트에서는 축척계산법 관련해서 넓이에 대한 개념을 굳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한 김에 이 부분 나중에 조금 헷갈려하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자, 우리가 센티미터의 제곱이다. 이거는 뭐냐면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4cm야. 4cm. 요것도 4cm야. 그래서 요거의 넓이는 16cm의 제곱이래. 이건 쉽지. 이건 알잖아. 그죠? 이게 넓이야. 그죠? 자, 근데 이게 축척이 1퍼 2만이래. 2만. 2만이야. 2만. 1대 2만. 그러면은 요걸 축척 곱한다고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16cm니까 요거를 없애고요. 그러면 200이 남잖아. 16 곱하기 200, 16 곱하기 200은 3200m의 제곱이요 라고 하거든. 그죠? 근데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넓이를 구할 때는 원래 FM적으로는 이걸 풀어야 돼. 이렇게 해체해야 돼. 16cm의 제곱인 상태로 푸는 게 아니라 4cm를 200 곱해서 800m, 4cm를 200 곱해서 800m로 만들고 다시 그럼 얼마야? 이게 64만 미터의 제곱이네. 그죠? 64만 미터의 제곱.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16cm의 제곱에 축척 2만이니까 선생님 미터로 바꾸려면 공두개 없애고요. 200을 곱하니까 3200m의 제곱이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건 제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곱하기를 한 번 더 해주면 돼. 얼마를 곱해주냐면 200을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돼. 여기다가 200을 곱하면 바로 위로 떨어져요. 64만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 16cm의 제곱이 또 있어. 축척이 1대 25,000이래. 그러면 공두개 없애니까 250이 되겠네. 그럼 16 곱하기 250이면 4,000m의 제곱이래.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미터의 제곱이니까 한 번 더 곱해주라 그랬지. 얼마를? 250을. 곱하면 얼마로 바로 떨어져요? 이렇게 나오나 보지. 그죠? 뭐 10만이든. 됐습니까? 그래서 넓이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조금 다 잡아주고 넘어가야 나중에 넓이 부분 계산할 때 나와도 그때 배웠던 거다! 이러고 좀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진도가 조금 늦어지니까 쭉쭉쭉쭉 넘어갈게. 자, 자연, 인문, 사회환경 조사 분석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 파트는 가만히 있어 보자. 아, 야, 요거 하고 넘어가자. 자, 90페이지. 90페이지 넘기고 경사도에 따른 토지 분석 들어갈게요. 1% 이하, 완만하나 배수가 불량하다. 1% 이하면 진짜 완전히 평평한 건데 그러다 보면은 배수가 안 돼. 물이 고여 있어. 그리고 조경하기에 적당하지도 않아. 너무 평평해도. 힘들지. 배수로 문제가. 2에서 5% 평탄하고 운동장이 보통 2% 정도 된다라고 나오죠. 그죠? 일반 도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평평해 보이지만 일반 도로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사도를 보면은 한 12% 정도 돼요. 이 12%가 최대야. 12%가 그 이상 넘어가면 경사가 너무 심한 거고 8에서 12% 그 정도 돼. 자, 그리고 15에서 20%는 경사지 중 아주 좁은 대지를 쓸 수 있는 상한선, 25%에서 50%는 대개 사용이 불가능하며 침식으로 흙이 파괴되면 쓸려 내려간다는 소리지. 그리고 50% 이상일 때는 경관적으로 수직적 요소로서 효과 활용 가능, 볼 수 있다는 거야. 볼 수 있는 거. 그냥 지켜보는 거죠. 거기다 뭘 할 수는 없어. 50%가 넘어가면. 선생님, 아까 100%가 45도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쓸 수 없네. 야, 이거 그냥 뭐, 멀리 보면 그냥 절벽이야. 이 정도면. 그러면은, 이 선생님, 그러면은 50%니까 이거 2배 아니에요? 맞는데, 요것도 쓰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야. 됐죠? 경관적 요소로 활용하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률 파트에서 우리가 기능사에서 그걸 알 필요가 없는데, 뭐 용인시든 수원시든 어떤 그 각 시의 조례에 따르면은 경사가 20%가 넘으면은 토지 이용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20% 안쪽이 되겠지. 경사, 그 기울기가. 그런 제한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50% 경관적 효과로서 사용 가능. 고조도 넘어가고 요거까지 잠깐 했다가 쉬었다 한번 끊고 갈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